특별안전보건교육. 이번 시간에는 고압실 내 작업을 중심으로 위험 요인과 안전수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육의 학습 목표는 고압실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고기압 장애의 원인과 예방을 이해하고 법적 절차와 필수 보호구, 응급조치 및 비상대응 방법을 숙지하며 예기치 못한 사고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본 교육은 고기압 장애 이해, 고압실 내 작업 절차, 필수 보호구, 응급조치와 비상대응, 정리 및 퀴즈의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고기압 장애 이해. 먼저 고압실 내 작업 안전 교육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교육의 목표는 고압실, 즉 잠암 또는 압기공법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상 기압 노출로 인한 인체 장애, 예를 들어 감압병이나 바로트라우마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적 규정에 맞는 정확한 작업 절차를 준수하고 우리 모두의 안전 문화를 견고하게 정착시키는 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저희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 교육은 고압실 내 작업자뿐만 아니라 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감시인 및 공기압축기 운전원, 그리고 현장을 감독하는 관리감독자 및 응급대응 담당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교육의 범위는 설비 점검부터 보호구 사용, 작업 절차, 응급조치, 그리고 모든 기록 보존 과정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고압 작업 관련 법령 체계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기압 장애란 잠수 작업이나 잠암 작업처럼 대기압, 즉 1기압보다 높은 압력 환경에 인체가 노출될 때 발생하는 각종 생리적, 병리적 장애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및 시행령 별표 2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3, 535, 546, 551, 556, 557조의 관련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고기압 작업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52호에 고시된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고시의 목적은 고압실이나 잠수 작업 시 작업시간, 감압속도, 상승속도, 그리고 작업 횟수 등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작업자의 인체장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고기압 작업시간 제한을 살펴보면 1일 최대 고압 노출 시간은 가압과 감압을 포함하여 6시간 이내여야 하며 1주 최대 고압 노출 시간은 34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작업 횟수는 원칙적으로 1일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불가피하게 3회째 작업을 해야 한다면 작업 간 가스압 감소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이 가스압 감소 시간은 1차 작업 후 근로자의 체내의 가스압을 안전하게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고시 표준표에 따라 일정 시간의 감압 또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감압 속도와 상승 속도 또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감압 속도는 최대 0.8kg 세제곱센티미터/미닛을 초과할 수 없으며 스쿠버의 경우 상승 속도가 9m/미닛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고정된 수압이나 높이에 따라 감압 정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한 기준들은 모두 고기압 장애, 즉 감압병, 질소 마취, 산소 독성 등을 예방하고 체내 질소 축적을 방지하여 혈중기포 형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고압 작업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핵심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고기압 작업이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kg 이상인 고기압에서 잠암공법 또는 압기공법으로 수행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고기압 장애란 인체가 고압 환경에 노출되었다가 대기압으로 돌아올 때 발생하는 신체적 손상을 의미합니다. 기압 조절실은 고압 작업자나 잠수 작업자의 가압 또는 감압을 수행하는 밀폐 공간을 의미합니다. 감압은 몸속에 녹아있는 불활성 기체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과정을 말하며 작업 간 가스압 감소 시간은 고압실 내 작업을 1일 1회 이상 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과 작업 사이에 근로자의 체내 가스압을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고농도 산소는 산소 분압이 1.6바 이상인 호흡용 기체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고압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수 설비들도 중요합니다. 첫째, 공기청정 장치는 이물질과 유해 가스를 제거하고 정기적인 필터 교체가 필요합니다. 둘째,
배기관은 내부 공기 배출 시 외부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압력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0.1kg/제곱센티미터의 정확도를 유지해야 하며 월 1회 검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 자동 경보 장치는 압력 이상 시 자동으로 경보를 울려 위험을 알립니다. 다섯째, 피난 용구는 비상시 대피용으로 사용되며 주 1회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압력 조정기는 가압과 감압 속도를 정밀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장비는 제조사 매뉴얼과 법정 점검 주기를 반드시 병행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기압 작업시간 제한은 고기압 환경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고기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설정된 핵심적인 안전기준입니다. 이러한 작업시간 제한의 목적은 고기압 장애, 즉 감압병, 질소 마취, 산소 독성과 같은 인체 장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체내 질소 축적을 방지하고 혈중 기포 형성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업시간 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최대 고압 노출 시간은 가압 및 감압 시간을 포함한 전체 노출 시간을 기준으로 1일 6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고압실이나 잠수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1주 최대 고압 노출 시간은 1주에 3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작업 횟수 제한은 1일 2회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작업할 수 없습니다. 작업 간 가스압 감소 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 표준표에 따라 1차 작업 후 일정 시간의 감압 또는 휴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1일 6시간, 1주 34시간 초과를 금지하며 1일 2회 작업 제한, 2회 초과 시 가스압 감소 시간을 부여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압실 내 작업 시 감시인 배치와 통신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감시인은 고압실 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항상 배치되어야 하며 기압 조절실 근처에 위치하여 출입 및 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장치는 음성통신장치, 무선통신장치 등을 포함하여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고장 시에는 신호줄, 예비 무선통신장치 같은 대체 수단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고압 작업에서는 건강 제한 및 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금지 질환으로는 감압병 이력, 폐기종, 천식, 심근경색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배치 전과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에는 청력, 폐활량, 심전도 등이 포함되며 검진 결과 부적합 시에는 작업에서 제외됩니다. 교육 항목에는 고기압 장애의 원인과 예방 방법, 올바른 보호구 착용법, 그리고 응급 대응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 주기는 작업 배치 전과 연 1회 이상으로 실시합니다. 이제 고기압 장애의 종류와 예방 원칙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소 마취는 고압 환경에서 질소가 중추신경을 억제하여 판단력과 반사속도를 저하시키는 현상입니다. 가압시 장애는 혈액과 조직의 질소와 같은 불활성 기체가 용해되는 현상입니다. 산소 독성은 고농도 산소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경련이나 폐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압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압시 장애는 압력이 감소하면서 용해되어 있던 기체가 기포로 변환되어 혈관과 조직에 손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이는 흔히 감압병, 케이슨병 또는 DCS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잠수병과 같은 감압병, 압력 변화로 인해 폐기부 비동의 손상이 생기는 바로 트라우마 등의 주요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압표와 감압속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체온 유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기압 조절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넷째, 질소 분압과 산소 분압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혼합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농도 산소는 제가압 치료와 같은 특수한 상황 외에는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감압표에 대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감압표는 작업 압력과 체류 시간에 따라 각 단계별 감압 속도, 정지 시간, 정지 깊이를 표로 나타낸 기준표입니다. 그 목적은 체내에 용해된 불활성 기체, 주로 질소와 작업 중 흡입된 유해, 가스를 안전하게 배출하기 위함입니다. 감압표는 일반적으로 작업 압력, 체류 시간, 각 단계별 감압 깊이 및 정지 시간, 그리고 총 감압 소요 시간 등으로 구성됩니다.
감압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작업 후 24시간 이내에 증상 발생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며 동료들 간에도 서로의 증상을 확인하여 자가 보고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상 징후는 크게 경증과 중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증은 관절이나 근육 통증, 피부 발진, 피로감, 어지럼증 등을 포함하며 중증은 마비, 근력 저하, 호흡 곤란, 의식 저하, 시야 장애 등 심각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고압실 내 작업 절차. 작업 전 준비는 안전한 작업의 시작입니다. 첫째, 작업 허가와 사전 회의입니다. 오늘 작업할 범위, 공정 및 설비 번호, 그리고 인접 설비에 미칠 영향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 허가서의 종류, 예를 들어 화기, 일반 위험, 전기 밀폐 공간, 동시 작업 등 어떤 허가서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위험성 평가 JSA를 작성, 검토, 서명해야 합니다. 모든 작업자가 이 내용을 명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작업 전 안전회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허가서에 명시된 현장 확인 계획을 착수 전과 완료 시점에 맞춰 수립합니다. 둘째, 현장 상태와 출입 통제입니다. 방폭구역이나 고압주의 표지를 부착하고 출입 통제 라인을 설치하며 감시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통행로, 작업 발판, 미끄럼 방지, 조명, 소음, 열원 등 물리적 환경을 정돈하고 인접 설비와 배관의 격리 범위와 역류, 공동 배기, 공정 변동 등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대기 환경을 확인합니다. 산소 농도 확인은 필수이며 휴대 측정기의 교정 상태도 점검해야 합니다. 가연성 가스는 LEL의 10% 미만을 유지하고 환기 장치나 블로어를 배치하며 연속 또는 정기적인 재측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밀폐 공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할 경우 밀폐 공간 허가, 감시자, 구조 장비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인력 및 개인 보호 장비 점검입니다. 책임자, 감시자, 구조요원의 자격 및 교육 이력을 확인하고 적정 인원수를 배치해야 합니다. 난연복, 방폭화, 보안면 및 보안경, 청력 보호구, 절연 장갑, 아크 플래시, 후드 등 작업 종류에 맞는 적절한 PPE를 매칭하여 착용해야 합니다. 휴대가스 측정기, 압력계, 토크렌치, 열화상 카메라, 전압 검지기 등 장비의 교정 증빙 서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비상 대응 및 커뮤니케이션 준비입니다.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확보하고 근접 소화기, 차단 밸브, 비상 정지 장치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피로와 집결지를 사전에 브리핑하고 표시하며 누출, 화재, 감전, 질식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롤플레이를 통해 대응 방법을 공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고할 수 있는 중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통신 및 감시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방향 통신 장비는 음성 통신 장치, 무선 통신 장치, 비상전화 핫라인 등이 필수적입니다. 작업자, 감시자, 상황실 간의 실시간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하며 무전기 채널, 호출 보호, 비상코드 등을 사전에 명확히 지정해 두어야 합니다. 비상신호 체계는 가스 누출, 압력 상승, 감전, 화재 등 상황별 음향 및 시각 경보를 포함하며 경보 발생 시에는 자동으로 상황실 비상대응팀으로 통보되는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업 감시자 배치는 고압가스, 유체 취급, 압력 시험, 고압 전기 작업 시 현장 감시자 1명 이상이 상주해야 합니다. 감시자는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으며 작업 전, 중, 후 위험 징후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또한 밀폐되거나 격리된 고압실의 경우 CCTV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영상과 계측 데이터를 상황실로 전송하고 압력, 온도, 유량, 전압 전류, 가스 농도 등 경보치 초과 시에는 자동으로 알림이 발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설비 점검 주기 및 기록 보존은 안전관리의 핵심입니다. 일상 점검은 밸브, 계기, 압력계, 온도계, 유량계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스 누출, 이상 진동, 이상 소음 여부를 점검합니다. 전기실의 경우 절연 상태, 경보 램프, 차단기 위치를 확인하고 환기 팬과 가스 경보기의 작동 여부도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 점검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월 1회 이상은 경보, 통신, 차단, 배출, 환기 설비의 기능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분기 1회 이상은 안전 밸브와 파열판의 외관 및 기능 점검을 해야 하며 반기에서 1년 주기로는 압력 용기 내부 검사, 전기 설비 절연 저항 및 차단기, 동작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3년에서 5년 주기로는 법정 정밀 검사를 통해 압력 용기, 고압 가스 저장 탱크, 전력 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기록 보존은 매우 중요합니다. 작업 허가 및 점검 기록은 일상 및 정기 점검표, 이상 발생 및 조치 내역, 계측기, 교정 성적서를 포함하며 최소 3년, 법령이나 보험, 내부 규정에 따라서는 5년 보존을 권장합니다. 통신 및 경보 로그는 관제실 경보 및 통신 기록, CCTV 영상을 포함하며 CCTV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을 권장하고 위험 작업 관련 영상과 로그는 1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감시자 기록에는 작업 시간, 인원, 주요 이벤트, 경보 발생 시간대, 그리고 조치 결과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고압실 내 작업의 기록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고압 작업 허가서는 밀폐 공간, 화기, 전기 작업 등 관련된 모든 허가서의 원본을 포함합니다. 둘째, 점검 검사 기록은 일상 점검표, 정기 점검표, 법정 검사 성적서, 계측기, 교정 성적서 등 모든 점검 관련 문서를 포함합니다. 셋째, 감시관제 로그는 CCTV 영상, 경보 기록, 그리고 압력, 온도, 가스 농도와 같은 센서 로그를 포함합니다. 넷째, 교육훈련 기록에는 안전교육 이수 내역과 비상대응훈련 결과가 포함됩니다. 다섯째, 사고 이상 발생 기록은 사고보고서, 조사결과서, 재발방지 대책 등을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정정비 이력은 밸브, 차단기, 계측기 등의 교정, 교체, 정비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다음은 감압 절차 운영입니다. 운영 목적은 고기압 환경에서 체내에 용해된 불활성, 가스 질소 등을 안전하게 배출하고 작업 중 흡입되거나 노출된 화학 물질 증기 및 가스의 체내 잔류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압력 변화와 화학 물질 농도 변화로 인한 감압병이나 중독과 같은 급성 장애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감압 전 준비 단계에서는 먼저 작업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어지럼, 피로, 기침, 호흡 곤란, 피부 자극 등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화학 물질 특성 기반으로 노출 증상을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감압표를 확인하여 작업 압력과 체류 시간에 맞는 표준 감압표를 선택하고 화학 물질 특성상 추가 환기가 필요한지 여부를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비를 점검합니다. 기압 조절실의 환기 및 배기 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 기록 압력계, 산소 농도계, 유해가스 측정기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감압 절차는 압력 강화 시작 속도는 고시 기준에 따라 분당 0.8kg 매 제곱센티미터의 압력 변화율 이하여야 하며 잠수 시 부상 속도는 분당 9m 이하여야 합니다. 단계별 정지는 감압표에 따른 깊이와 시간에서 멈춰야 하며 각 정지 단계에서는 환기장치를 가동하여 공기 중 화학물질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환경 조건 유지를 위해 조도는 바닥에서 20럭스 이상을 유지하고 저온 시에는 보온 용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압 시간이 1시간 이상 길어질 경우에는 휴식 용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상 징후 관리에 있어서는 작업자 중 두통이나 호흡 곤란이 발생할 경우 즉시 100% 산소를 공급해야 하며 필요시 재가압 후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감압 후 조치로는 건강 상태를 재확인합니다. 피부 발진, 관절통, 호흡기 증상 등 이상 여부를 기록하고 감압 상황 기록으로 화학물질 종류와 농도 변화 기록 이상 증상 여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출입 통제 관리는 고압실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고압실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외부인 출입금지 표지판을 부착하고 표지판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문구와 함께 위험 요소, 비상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시에는 출입 통제 장치를 운영하여 허가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감압 상황에 대한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 기록 압력계와 수기 기록을 병행하여 운영합니다. 자동 기록 압력계는 압력 변화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하며 수기 기록은 작업자가 지정된 시간 간격으로 압력을 측정하여 기록지에 직접 기재합니다. 기록에는 날짜, 시간,
측정 압력, 담당자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점검 결과를 보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설비 점검 결과는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점검 일자, 점검 방법, 점검 결과, 그리고 조치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필수 보호구. 다음으로 필수 보호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호구 선정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구 선정의 목적은 유해가스, 저산소 환경, 압력 변화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고 법적 기준에 맞는 보호구를 올바르게 선택, 착용, 점검하여 장애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작업 환경 분석을 통해 산소 농도가 18% 미만일 경우 자급식 또는 송기식 호흡 보호구가 필요하며 유해가스 존재 여부와 압력 조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작업 시간을 고려하여 1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작업 시에는 송기식 또는 혼합가스 공급 방식의 보호구를 사용하고 1시간 이하의 단시간 작업 시에는 자급식 보호구도 가능합니다. 작업 형태에 따라서도 보호구 선택이 달라집니다. 고정 위치 작업에는 송기식을, 이동 작업이나 구출 작업에는 자급식 보호구가 적합합니다. 보호구 선정 절차는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번, 외관 점검입니다. 보호구의 균열, 손상,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번, 밸브 및 조절기 기능 확인입니다. 개폐 기능이 부드럽게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번, 공기 및 가스 압력 확인입니다. 실린더 압력이 80% 이상인지 확인하고 압축 공기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지 점검합니다. 4번, 밀착도 검사입니다.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마스크를 눌러 압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양압 테스트와 숨을 내쉰 상태에서 마스크 내부의 음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음압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착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스크, 후드, 스트랩 상태를 확인합니다. 둘째, 턱부터 마스크를 대고 위로 끌어올려 착용합니다. 셋째, 스트랩을 아래에서 위 순서로 조여 고르게 밀착시킵니다. 넷째, 조임 후 실 체크를 재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호흡이 원활한지, 압력과 유량이 정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용 전, 사용 후 관리 및 교육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용 중 점검 시 호흡 저항 증가, 이상음, 냄새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통신장치와 비상기체통 상태를 확인하고 장시간 작업 시에는 정기적으로 호흡기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후 관리는 외부 세척 및 건조, 필터, 패킹, 밸브 상태 점검 후 교체, 지정 장소에 보관하고 정기 점검 주기를 기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실습 단계 구성은 이론 교육, 착용 시범, 참가자 실습, 피드백 등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교육 및 실습 이수자 명단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기록보고 체계도 필수적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수염, 안경, 긴 머리 등 밀착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보호구 착용 중 불편함이나 통증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해야 하며 보호구는 개인 전용 사용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장 관리에서는 비상시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대피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반복해야 합니다. 응급조치와 비상대응. 이제 응급조치 및 비상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업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크게 4가지입니다. 사전 준비로는 작업 허가제 운영 및 위험성 평가를 숙지해야 하며 비상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모의 훈련을 포함한 반복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압 조절실 위치와 연락망을 사전에 공유하고 산소 공급 장비, 응급키트, AED, 무전기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교육 및 훈련으로는 이상 증상 식별법 교육, 산소 투여, 기도 확보, 응급 포지션 등 기본 응급 처치법 교육, 비상 연락 체계 사용법 숙지가 있습니다. 현장 관리는 출입 통제 및 감시자, 상주, 위험 계측기의 상시 작동 상태 확인, 비상구 및 대피로 확보 및 표지 부착을 포함합니다. 기록 및 보고 체계는 응급 상황 발생 시점부터 모든 조치를 기록하고 점검 및 훈련 기록을 5년 이상 보존하며 사고 후 후속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응급조치 및 비상대응 절차를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번, 즉시 작업 중단 및 체온 유지입니다. 작업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안정된 자세로 눕혀야 합니다. 구토 증상이 있다면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잠시 옆으로 돌렸다가 다시 눕히고 담요 등으로 체온을 유지하되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움직임, 음주, 흡연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2번, 100% 산소 투여입니다. 비제호흡식 마스크 등으로 100%에 가까운 산소를 즉시 투여하고 의료기관 또는 재가압 치료 시작 전까지 중단 없이 지속해야 합니다. 화재나 폭발 위험을 통제하고 산소 공급 장치의 밀착 상태와 유량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번, 기압 조절실 이동 및 의사 연락입니다. 잠수고압 의학 전문가 또는 지정 의사에게 즉시 연락하여 증상, 발생 시각, 가압 이력, 조치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기압 조절실로 이송하여 재가압 치료를 시작해야 하며 현장에서의 재가압은 훈련, 장비, 의료 지원이 없을 경우 절대 금지됩니다. 즉시 조치 대상 증상으로는 관절통, 저림, 피부 반점, 어지럼증, 호흡 곤란, 보행 불안, 근력 저하, 배뇨장애, 의식 저하 등이 있습니다. 증상이 약하더라도 산소 투여와 의료 연락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번, 골든타임 확보입니다. 고압 관련 질환은 조기 산소 투여와 신속한 재가압 치료가 예후를 좌우합니다. 2번, 2차 피해 방지입니다. 초기 격리 및 차단 조치가 추가 사고 폭발, 누출, 감전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번, 책임 및 법적 대응 근거 확보입니다. 조치 기록은 사고 원인 분석, 법적 소명, 보험 처리 등의 필수적인 자료가 됩니다. 4번, 작업자 신뢰 확보입니다. 명확한 절차가 있을 때 작업자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와 비상대응은 지체 없이 표준 절차대로 반복 숙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고 발생 시 1분의 지연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준비, 현장 대응, 사후 관리의 3단계 안전관리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정리 및 퀴즈.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기압 장애는 인체가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에 노출될 때 나타나는 생리병리적 이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감압병은 빠른 감압으로 체내 불용성 기체가 기포로 변해 혈관과 조직에 손상을 주는 질환이며 질소 맞추는 고압 상태에서 질소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현상이고 산소 중독은 고농도의 산소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경련이나 시야 장애를 의미합니다. 고압실 내 작업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작업 전에는 작업 허가서 발급과 출입 통제, 에너지 격리 LOTO 및 무압화 확인, 작업 환경 측정, 비상연락망 공유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작업 중에는 감시인의 상주, 압력과 온도 및 가스 농도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록 관리, 이상 발생 시 즉각 보고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작업 후에는 무압화를 확인한 뒤 퇴실하고 장비와 계측기를 점검하며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필수 보호구로는 난연 작업복과 방폭화, 산소 및 방진 마스크, 보안경과 안면 보호구, 그리고 귀마개와 귀덮개가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체온을 유지해야 하며 환자에게 100%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어서 의사나 고압의학 전문가에게 신속히 연락해 증상과 조치 상황을 보고하고 기압 조절실로 이송하여 재가압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조치와 이송 과정을 모두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감시자는 어떤 조건에서 근무해야 하는가? 1번 다른 업무 병행 가능. 2번 현장 전담, 상시 감시. 3번 작업 중간 교대 가능. 4번 출입구에서만 감시. 정답은 2번 현장 전담, 상시 감시입니다. 감시자는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고기압 장애 중 빠른 감압으로 체내 불용성 기체가 기포로 변해 발생하는 질환은 1번 산소 중독, 2번 감압병, 3번 질소 마취, 4번 공기색 전증. 정답은 2번 감압병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응급조치 기록의 최소 보관 기간으로 옳은 것은 1번 1년, 2번 3년, 3번 5년, 4번 10년. 정답은 3번 5년입니다.
법령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5년 보존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응급조치에서 100% 산소를 투여하는 주된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혈중 산소 농도 증가, 2번 체내 기포 크기 감소, 3번 조직 산소화 개선, 4번 호흡 억제를 통한 안정. 정답은 4번 호흡 억제를 통한 안정입니다. 100% 산소 투여의 주된 목적은 혈중 산소 농도를 증가시키고 체내 기포 크기를 감소시키며 조직 산소화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지식과 절차를 현장에서 반드시 적용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완성됩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S-OIL에 있으며 해당 저작권은 등록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변형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